지난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학원, PC방처럼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업종들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다시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추석 연휴가 있는 2주 이후의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우려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국중소상인자 영업자 총연합 이성원 사무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단체를 이끌면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계시겠지만 사무총장님 개인적으로도 또 생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영등포에서 작은 녹음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저희도 실내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밀폐된 공간에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외부 영업은 거의 좀 중단이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 단체 활동하면서 하는 수익으로 사실은 그냥 계속 임차 비용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수입은 없이 임차 비용만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에 물론 이제 사무총장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올 2,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네네. 1차 재난지원하면서 특히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이 좀 지원이 되면서 그래도 7, 8월까지는 상황이 많이 좀 호전이 됐었습니다. 예. 실제로는. 근데 아무래도 역대 가장 긴 장마라든가 이어서 또 광복절 집회 이후로 다시 상황이 안 좋으면서 사실은 올 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역사상 아마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2단계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더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학원, PC방까지는 영업 제한이 일부 좀 풀렸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든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결국은 매장 영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 매장을 단순히 영업을 못하면 비용 지출이 발생이 안 해서 별로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가장 큰 임차 비용이나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부분에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예. 근근히 견디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장 영업을 못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그 조치에서 완화된 조치에서 뷔페는 빠졌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더 퍼지는 거를 좀 더 막기 위해서 2.5단계 거리두기가 좀 더 지속됐으면 하고 바라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라도 그렇게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하지만 여전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계속 연장 상태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정부가 나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한숨을 몇 번이나 이렇게 내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저희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2단계로 완화가 됐다고 해서 과연 손님들이 예전처럼 많이 찾아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비대면이 거의 생활화됐고, 네네.
이제는 배송과 배달업이 사실은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에 이미 뭐 대기업이나 요즘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비를 해서 오히려 수익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향후에도 저희가 코로나가 좀 많이 감소가 되더라도 이 소비 패턴은 계속 지속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좀 대책을 수립하고 또 많은 지원을 통해서 바뀐 소비 패턴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에 영업을 못하다가 다시 이게 재개를 하게 되면서 업장마다 그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거나 뭐 최소 인원으로 장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고요. 네. 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고용하고 있는 분들도 서로 이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의 급여를 조금 삭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일자리 나누기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 자영업자들과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하고 어찌됐든 협심해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이게 상황이 더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장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지 이런 그 일자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잃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뭐 서로의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PC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입장이 가능하도록 어른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만은 이렇게 되긴 했지만 취식이 안 되거든요. 이 PC방 안에서 음식을 못 먹게 막았기 때문에 뭐 문을 열어봤자 들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라는 그런 그 걱정들도 큽니다. 이렇게 이제 뭐 완화 정책이라든지 강화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서로 더 헷갈려하고 또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로 PC방 하시는 분들이 억울함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제 비슷한 업종들 중에서 유독 PC방이 그렇게 집합 금지 명령을 좀 받기도 했고, 또 이번에 좀 완화되긴 했지만, 사실 PC방의 그 PC 그 사용료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예. 대부분은 그 말씀하신 먹거리 수익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실제 네, 수익은. 근데 이제 그걸 금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완화 조치가 됐어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들 걱정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예. 실제 뭐 PC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칸막이 장치들도 많이 해놓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식당들이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유독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수익이 되는 취식 금지 조치 때문에 이제 제한이 풀린 건 반가워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려들이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 일단 뭐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앞서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예. 선별 지급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 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영업자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어쨌든 뭐 선별이든 보편이든 이제 지급되고 그 금액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 자체는 어찌됐든 도움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지점은 그 지난 1차 지원 때는 주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화폐라는 게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대기업 계열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네. 또 이게 한정된 기간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 뭐 골목 상권이 재발견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상권 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 상권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근데 이제 2차 재난 지원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재난 지원 부분에서
그 지역화폐가 빠지고 대부분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네. 물론 그 현금성 지원도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1차 때처럼 경제 전반에 걸친 활성화까지 도달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지원금 때는 이게 주변의 그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2차 지원금은 아무래도 이제 피해 보상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4차 추경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그 12개 업종들에 배당을 했는데 네. 아마 정부가 그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1차 때도 그렇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그 재난 지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돼야 될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그 지원안을 내놓기로는 뭐 물론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보편적으로 조금 지급되는 부분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통신비 2만 원 지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이런 그 전체적인 뭐 여론도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영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찌됐든 지원이 안 되는 것보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이제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PC방 말씀을 하셨는데 네. PC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중단돼 있는 동안 사실 그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은 계속 나가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자영업자들이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경비 이런 통신료가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비대면 하면서 이제 자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통신사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통신사에도 그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뭐 사회적 기금을 좀 마련해서 같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는 좀 해봅니다. 예. 자, 이 정부의 지원금이 뭐 글쎄요,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한국중소 상인자 영업자 총연합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